여러분,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위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느낌은 있었는데 결과가 없었다. 그 순간 속으로 이런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난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꺼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창피하다는 생각, 괜히 걱정을 끼친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그냥 노화인데 어쩔 수 없다는 연낸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2022년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남성의 약 42%가 지난 12개월간 단 한 차례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무려 71%는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경고를 조용히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사정이 멈추는 현상이 신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문제가 단순히 성기능의 쇠퇴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신호인지를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복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카카오톡으로 주변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비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힘차게 쏟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압이 줄고 물줄기가 가늘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사정 기능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수도관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흐름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관은 방법을 알면 충분히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 핵심 경고 신호를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전립선에서 옵니다. 전립선은 호두알 크기의 작은 기관이지만 사정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생산하고 사정 시 근육을 수축시켜 정액을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낡은 펌프처럼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분당 비뇨기과 학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약 47%가 전립선 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사정량 감소 또는 사정 불능 상태가 가장 흔한 초기 징후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전립선은 통증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아무런 경고도 없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서 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근육의 힘, 뼈의 밀도, 심혈관 기능, 그리고 정신적 활력과 의욕까지 모두 이 호르몬이 조절합니다. 문제는 테스토스테론이 35세를 기점으로 매년 약 1.2%씩 자연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몸은 성적 자극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뇌는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순간부터 쾌감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하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전기가 끊긴 방처럼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성 4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뇌기능 자기공명 영상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정 기능이 저하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감정과 동기를 담당하는 대뇌 변연계의 반응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정 기능의 저하는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감정적 활력과 의욕이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골반 혈액순환에서 옵니다. 한국 노년 남성의 생활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식사 후 TV 앞에 앉기,
스마트폰으로 뉴스 읽기, 소파에서 낮잠 자기. 물론 충분한 휴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골반 부위의 혈관과 신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회음부, 즉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부위가 오랫동안 눌리면 고환과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됩니다. 사정은 근본적으로 혈압과 혈류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극을 가해도 몸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연료가 없는 자동차의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잠깐 복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핵심 경고 신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전립선 기능 저하. 둘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셋째, 골반 혈액 순환 장애.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사정이 멈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모두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경계와 혈관은 올바른 자극을 받으면 70대, 심지어 80대에도 다시 반응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2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 습관들이 사정 기능을 어떻게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습관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더 강한 자극을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의 선택입니다. 생식기 주변에는 아주 미세한 자극도 감지하는 섬세한 신경 수용체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부위에 매번 과도한 압력과 마찰이 가해지면 뇌는 이를 손상으로 인식하고 신경 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감각의 추가 소실입니다. 더 강하게 할수록 더 느끼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2번째는 조급하게 서두르는 습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짧거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빠르게 끝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뇌는 반복된 경험을 패턴으로 학습합니다. 성적 행위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이는 쾌감이 아닌 스트레스 반응으로 뇌에 저장됩니다. 수년에 걸쳐 이 패턴이 쌓이면 뇌는 이 활동 자체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과 반응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3번째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입니다. 아침 식사 후 소파, 점심 후 낮잠, 저녁 식사 후 TV.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이지만 이 생활 방식이 골반 혈류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딱딱한 의자나 소파에 오래 앉아 있으면 회음부가 압박되어 혈관과 신경이 눌립니다. 1시간 앉아 있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앉아 보내는 것은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4번째는 물을 의도적으로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어서 혹은 야간 빈뇨가 걱정되어 물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분 부족은 전립선 기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정액의 주요 성분은 수분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전립선은 정액 생성량을 줄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능 자체가 위축됩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60대 이상 남성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 기능 저하 위험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빈뇨를 유발할 것이라는 걱정은 역설적이게도 전립선 건강을 해쳐 오히려 빈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잠들기 전 자극적인 영상에 장시간 노출되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뇌는 점차 화면 속 이미지에만 반응하도록 재설정됩니다. 실제 피부 감촉이나 신체의 미세한 신호에는 점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블루라이트 노출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면 중에 분비되어야 할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취침 습관 하나가 호르몬 균형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 실제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세운 후 두 다리를 천천히 좌우로 벌리십시오. 이때 회음부가 부드럽게 바닥에 닿도록 하고 3분간 자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저근을 활성화하고 회음부 혈류를 즉각적으로 개선합니다. 스트레칭 중에는 손끝과 호흡에 집중하며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극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반응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루 30분 속보 걷기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골반 혈액순환을 가장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걷는 속보는 하체 근육 전체를 활성화하고 전립선과 고환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아침 햇볕을 받으며 걷는다면 더욱 좋습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뇌의 시상하구를 자극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골반 저근 운동,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수축하는 근육을 3초간 조이고 3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 3차례 각 15회씩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사정 시 필요한 근육 수축력을 회복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화장실에서도 소파에 앉아서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식단 조정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는 남성 호르몬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식품들이 많습니다. 된장은 대두 이소플라본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달걀 노른자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인 아연과 콜레스테롤을 공급합니다. 굴은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로 남성 호르몬 생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늘. 예로부터 한국에서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마늘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골반 혈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2시간마다 한 컵씩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야간 빈뇨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립선 기능 회복에도 훨씬 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저녁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골반 아랫부분에 10분에서 15분간 올려두십시오. 온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즉각적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골반 냉감이 전립선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각 중심의 자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뇨의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적 접근입니다. 사정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몸의 미세한 감각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결과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느끼는 훈련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뇌는 이 과정을 통해 쾌감 신경회로를 재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는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 중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는 아연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국 60세 이상 남성의 약 7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하루 20분의 햇볕 노출만으로도 상당 부분 보충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약 70%는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됩니다. 밤 19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호르몬 균형 회복에 핵심적입니다. 한국 어르신들 중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복 방법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침 회음부 스트레칭, 속보 걷기, 케겔 운동, 식단 개선, 충분한 수분 섭취, 온찜질, 감각 중심 자위 방식 전환, 스마트폰 차단과 복식 호흡, 아연과 비타민 D 보충,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이 10가지 중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시작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여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상북도 경주에 사는 73세 이상철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 매일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몸과 마음 모두 이미 오래전에 벽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사정이 멈춘 것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먼저 꺼진 거였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우연히 건강 관련 영상을 보다가 사정기능 저하와 뇌의 감정 영역이 연결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무기력함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구나. 그날부터 그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20분씩 걷고 식사에 달걀과 두부를 추가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깊이 호흡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주째 되던 날 아침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허벅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정 기능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아내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68세 최병수 씨의 사례입니다. 최 씨는 직장에 다닐 때는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그는 하루 8시간 이상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정 기능 저하는 서서히 왔습니다. 처음엔 양이 줄었고 그 다음엔 느낌만 있었고 결국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전립선 기능이 정상의 35% 수준으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 전에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시도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최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앉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회음부 전용 방석을 구입해 소파에 앉을 때마다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앉으면 반드시 5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꾼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매일, 굴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마늘을 매 식사에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 루틴이었습니다. 9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10분은 눈을 감고 복식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45일이 지났을 때 최 씨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소량이었지만 사정이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 몸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1세 강인호 씨의 사례입니다. 강 씨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감각 회복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5분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몸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의 감촉, 피부의 온도, 심장 박동을 느끼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회음부에서 아주 작은 따뜻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3주째에는 전신에 은은한 기운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주째 되던 날 아침 오랜 시간 만에 다시 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내려놓는 순간 몸이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억지로 찾으려 할수록 더 깊이 숨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결코 단번에 오지 않았지만 꾸준한 실천 앞에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오래됐는데 지금 시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경계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75세에도 80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녹이 슬고 페인트가 굳어버린 창문입니다. 처음 열려 할 때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꼼짝하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천천히 힘을 가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막혔던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쏟아집니다. 여러분의 몸도 바로 그 창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힘을 주는 그 한 번의 시도가 언젠가 창문이 열리는 그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정이 멈췄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변화를 요청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댓글에 딱 한 줄만 적어주십시오. 오늘부터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오늘부터 물을 더 마시겠습니다. 혹은 오늘부터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한국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통해 지인과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여러분 주변에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신호를 받는 순간 몸은 반응을 시작합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한국식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